군 당국이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와 이를 방어할 우리 군의 대응 전력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을 작성해 지난해 12월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우리 군이 일본의 독도 침공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정해 이를 자료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가 확인돼 외교적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군소식통 등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문건엔 1에서 3단계에 걸친 자위대의 단계별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가 담겨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자위대는 1단계로 독도 상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사이버전을 통해 독도 봉쇄를 주장하고 주력 부대 상륙 전에 먼저 파견하는 선견 부대를 독도의 동도에 침투시킨다. 이후 2단계로 이지스함 한 척과 잠수함 1에서 4척, F-15 등 F계열 전투기들과 조기경보 동제기, 전자정보 수집기 등을 동원해 제공, 제해권을 확보한다. 마지막 3단계는 오스미급 수송함과 수송헬기인 치누크 헬기, 공기부 양정을 투입해 동도에 2개 소대를 침투시킨다는 것이다. 보트를 이용해 별도로 1개 반 소대를 서도의 주민 숙소 등에 상륙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군 당국은 이에 대응해 독도를 방어하는 우리 군의 F-15K 등 F계열 전투기와 이지스함, 현무 탄도미사일 등 육해공군 주력 무기들도 이 문건에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최신형 전략자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군 당국이 이 전략자산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문건에 일본군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 문건을 포함시켰다. 자위대의 군사적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새 전략자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 다만 군 당국은 강 의원 측이 이 문건이 실제 작전 계획과 관련돼 있느냐고 추가로 질의하자 내부 참고자료라며 실제 작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자위대 출신의 무기연구가 미타카 사토시가 2012년 12월 한 일본 잡지에 기고한 가상의 독도 침공 상황을 참고했다는 것이다. 면서도 무관 첩보를 토대로 파악된 정보인지를 묻는 강 의원 측의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만 했다. 군이 사실 여부가 불명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최신 전략자산 도입 필요성을 국회에 보고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군 소식통은 매년 실시하는 독도 방어 훈련조차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훈련 목적에 일본이 명시되지 않는다. 문건의 존재만으로도 양국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군은 이 문건에 자위대 독도 탈환 작전 시나리오라는 제목을 붙였다. 시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독도 탈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맞서 일본 열도 침몰을 계획하자. 명백한 우리의 영토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감추진 않던 일본이 새로이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올 천인공노할 만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발생했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후쿠시마 지역을 통한 태평양으로의 방류도 아닌 오사카만을 비롯한 일본 전국 해안에서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마도와 혼슈 북부의 해안에서 우리 동해로 직접 방출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오염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후쿠시마 해안을 통해 태평양으로 방출한다고 해도 해류를 타고 몇 달 만에 우리나라로 밀려올 것이니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도 해류를 타고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들어오는 것과 우리 바다로 직접 방출하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는 불안의 강도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문정부는 이런 일본의 행동이 우리나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올림픽 불참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반일이야 이 정부의 특기니 이번엔 정부다운 역할 좀 합시다.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제가 토착외국급으로 일본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제는 그런 저마저도 용납되지 않을 만큼 일본의 만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자위대 장교 출신인 자가 밝힌 독도 침공 시나리오와 이에 맞서는 우리나라의 대응책이라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된 내용은 침략군인 자위대가 독도에 무단으로 상륙하더라도 이에 맞대응하지 않고 대마도에 해병대를 보내 섬을 점령한 뒤 일본 정부와 협상한다는 것인데, 이런 어설픈 대응은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미국의 개입을 초래해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불씨가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한일전에 대한 망상을 해보았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하면 우리는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일본에 있는 화산을 향해 현무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후지산과 사쿠라지마를 비롯해 7개 화산대가 있으니 각 화산대에 10발씩 모두 70발의 현무사 미사일만 발사해도 미사일 방어 능력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막아내지 못하고 화산 폭발로 인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표 사정거리 800m의 탄두가이톤이나 되는 현무사는 미국이 개발하던 신이 지팡이에서 영감을 얻은 미사일로 국가 멸망을 각오하지 않는 한 사용하기 불가능한 핵무기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무기들 중 가장 강력하다고 해도 좋을 공격용 무기입니다. 수직으로 1000km 이상 올라간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거의 없는 현무사의 피해 범위는 축구장 200개 정도의 면적에 달합니다. 전쟁 시 지하 요새에 숨어들 쥐새끼 일당 김정은 무리를 주요 타겟으로 해 개발한 것이라 지하 300m에 자리한 방공시설까지 파괴하는 한국형 벙커버스터입니다. 안 그래도 이미 폭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본 화산에 전술핵급 위력을 가진 현무사 미사일이 한 발만 명중해도 자연스레 폭발로 이어질 것인데, 10발이 떨어지면 화산 자체가 사라지고 일본 전역에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며 일본 열도는 바닷속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한 국지전만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를 도발한 일본은 그야말로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지역이 있다면 현무3과 현무4 미사일 공격을 추가로 감행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번에 도입하는 F-35나 자체 개발한 KF-21 등을 보내 표적 폭격으로 소탕하면 됩니다. 우리의 자랑 육군은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적이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해가 되는 해충의 박멸이 목적이므로 해병대나 전투부대의 상륙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일견 불가능해 보이는 시나리오이지만 이것이 가능할 만큼 우리의 군사력은 세계 6위라는 순위와 관계없이 강합니다. 일본이 군사력에 있어 우리를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설 수 있게 해준 그들이 자랑하는 해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는 손쓸 틈도 없이 열도와 함께 바다 속으로 사라지거나 해상과 공중에서 침몰하는 열도를 손 놓고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요즘 자위대는 지원자가 급감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그저 대우가 좋은 일반 직장쯤으로 여겨 지원하던 일본 젊은이들이 아베가 등장하면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자 진짜 전쟁이 날까봐 모두 겁을 먹고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자위대인이 국지전이 아니라 한일 간 진짜 전면전쟁이 나면 싸우기는커녕 항공기나 군함을 몰고 우리나라로 투항해 올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국제적인 비난과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에 의한 선제 공격이 있었다는 것과 환경 문제는 도시 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인류에게 재앙으로 되돌아올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무단 배출하는 일본이야말로 전세계 공적이며 그로 인해 가장 크고 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앞세워 생존을 위한 정당 방위라는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거나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간접인 피해를 입을 나라들로부터의 비난은 해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방사능 폐수가 방출되면 바다가 없는 나라들까지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 중 그 피해에서 자유로울 나라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한일 모두와 동맹관계로 오염수 방류에 호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미국인데, 미국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득하면 됩니다.